박정훈 대령 관련해 가지고 해병대 전우회가 지금 작금의 사태에 큰 실망했다. 외부 개입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병대의 자긍심을 마음껏 드높였습니다. 이런 게 군인 정신이죠. 그런 거죠. 제가 해병대 전우회 정관을 봤거든요. 그 정관에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조안이 나와요. 진짜 해병대들은 진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랑은 반대편에 있었지만 그래서 술 먹으면 싸워요. 우리 부대랑 해병대랑 술 먹으면 싸워요. 검은 베리하고 빨간 팔강모랑 싸워. 근데 난 해병대 분들 존경합니다. 우리랑 다르게 결집력이 어마어마해. 지역마다 해병대 전우회가 있잖아요. 너 해병 몇 기야? 몇 기입니다. 그러고 충성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참. 아이고 어쨌건 해병대 전우회가 지금 개입했다 이런 건데. 아 이거는 이런 거지. 한 명이 죽었든 여러 명이 죽었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죽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직들 모르는 거.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고 이태원 참사는 주말에 놀러 갔다. 외국 명절에 놀러 갔다 죽었고. 그건 진상규명이 아니고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직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본질을 모르는 거지. 지가 세금 내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해병대 이 사건이 났을 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철저한 진상규명 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참된 군인 박정훈 대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장을 빼라. 여기저기서 외압이 들어와. 그래서 여기까지 나간 게 지금 대통령실의 외압. 나아가서는 김병주 의원에 의하면 대통령 국가안보실보다 더 윗선이라고 정확하게 윤석열까지 찍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윤석열 스타일이 물러날까요? 아니. 안 물러날 거예요. 그럼 해병대 전우회까지도 이제 만약에 박정훈 대령한테 어떤 신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유삼영 총격처럼 막 좌천시켰다가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해병대 전우회도 상당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관변단체 3개 지원금 늘리면 뭐하냐. 해병대 전우회가 훨씬 센데.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잼버리 대회도 별거 아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나는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자부심, 자존감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사건인 거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병대 전후에도 그렇고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정말 가장 마음 아팠던 저희 아들이 갈 뻔했던 12구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몇 달이 지난 동안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번 해병대 이제 순직한 이 해병대 전후에 이 분들 해병대도 지금 보면 현장에서 빨간 티 입고 나와라, 장화 신고 와라, 삽 들고 와라 그랬었잖아요. 당초에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7명이 휩쓸려 나가다가 1명만 이렇게 못 들어오게 된 건데 아마 이렇게 대령이 나서서 하지 않았다면 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지시했던 누군가, 현장에서 지시자 누군가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책임으로 다 덮어쓰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잃었던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일어나는데요. 왜 내 자식들, 왜 내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그런 거고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한 다음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족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이 났다. 근데 이거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스톱! 잠깐만. 사단장 빼.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사단장은 김태효랑 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랑 임성근 1사단장이랑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서로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1특검 4국조를 한꺼번에 추진한다. 이건 이런 국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뭐는 특검이 하나고 국조는 또 뭐고 이거잖아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엉망진창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특검으로 가겠다. 이미 특검이 2개가 있어요. 국회 12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뭐 윤석열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이 있어요. 이거 특검으로 가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방송장악, 잼버리, 오송 참사는 국정조사. 저거 지금 특검도 특검이지만 해병대 이 건은 국정조사 먼저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건 1특검 4국정조사. 네, 하나하나가 정말 다 큰 사안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진짜 국정조사를 몇 날 며칠을 해도 이 사안을 다 다루기에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꼭 해야 되겠죠. 이거 당에서 논의를 할 때요. 뭘 선택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건 아니냐, 그러면은 4국조 1특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4개의 국조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안 자체가 5건이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정말로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특검을 해야 되는 거, 김건희 대장동 특검 빼고 나서도요, 이렇게 특검이 하나, 국조가 4개가 있을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요, 총선을 앞두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께 제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제대로 좀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고, 말하자면 실정을 실정으로 덮는. 근데 그거는요, 결국엔 지들 망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국정 중단을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너 정권 못 준다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렇게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끝까지 참아요? 임기 못 채우는 짓이에요, 이게. 얘네들 지금 딱 하는 짓은 뭐냐면은, 나 지지한 사람들 총선 때 투표장에 나오면 나머지 3년 내가 독재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저런 짓 하는 거예요. 극우 단체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이거 다 덮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잼버리든 장모 구속이든 고속도로든 절대 사과하지 않고. 지금 영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새날을 같이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는 모든 사안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와,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4개, 5개를 선택하기 참 어려웠겠구나 말씀을 주시는데, 막상 지역에서 유권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정쟁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특검 4국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싸우자라는 것도 있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쟁이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설명드리고 할지, 설득까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드려야 할지 그런 계기를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봐봐요. 어제 민주당에 나온 이야기가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들이 좀 이제 소위 표현을 하면 전사적으로 나선다. 그래서 총 5개잖아. 그러면은 이게 150명만 해도 투입을 해도 몇십 명씩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지나가고요. 김효연님, 분하방님, 하바나님, 소액 릴레이 동참합니다 하셨고요. 안 하셔도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하바나님, 민주진영 패널 키우는 좋은 방송 새날 출연료 보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김효연, 분하방님까지 다 감사드리고요. 헷갈립니다. 이해해 주시고.